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작품은 황석영 선생의 소설 삼포 가는 길을 준비를 해봤어요. 봅시다. 일단 이 작품의 간단한 그 해제를 말씀드리면 갈래는 물론 단편 소설이고요. 성격적으로는 이제 사실적인 사실주의 소설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있고, 그다음 배경으로는 이제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겨울입니다. 70년대라고 하면 급속히 산업화되어 가던 시기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그 행동들을 했으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겨울이라고 하는 것 아무래도 바람도 세게 불고 눈도 많이 내리고 춥고,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없이 사는 양반들이 고생스러운 계절이죠. 그런 그 시간적 배경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적 배경으로는 시골길, 감천역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73년에 발표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뭡니까, 그 황석영 선생이 그 살아가던 그 당시, 바로 그 당시 현실을 그대로 배경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창작한 작품이 되겠죠. 주제는 역시 급속한 산업화 시기 속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한 채, 사실 고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태어난 곳,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의 고향은 다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고향 서울 이렇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옛날에 내가 선생님이 어렸을 때 살던 그 공간들 지금 존재하는가? 싹 재개발돼서 없어졌어요. 어렸을 때 그 공간들이 아니더라고. 얼마 전에 가봤더니 뭐 다니던 그 국민학교, 그렇죠? 초등학교 말 국민학교 선생님 세대는 가봐도 없던 건물이 막 들어서고 놀이기구 위치 다 바뀌고, 그리고 선생님이 자라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보니까 어렸을 때 그 넓던 운동장이 조그맣더라고. 특별히 운동장이 좁아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교문 위치도 바뀌었고 막 이래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뭐 옛날 추억이라고 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교실까지는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거기도 많이 바뀌었겠죠, 최신식으로. 건물 자체는 거의 그대로인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 뛰어놀던 동네 공터니 뭐니 뒷산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져 버렸죠. 말로만 서울이지 결국에는 고향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양반들도 마찬가지로 그 고향을 찾아서 가지만 결국 그것이 이제 나중에 상실이 돼버린다는 소외된 하층민들의 그 애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애환이라고 할 때는 애자가 그게 슬플 애자고요. 환자는 기쁠 환자예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 살아가면서 모든 겪는 모든 이제 그 감정, 심리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길을 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 그리고 만남, 헤어짐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그렇게 산업화되어 가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보겠습니다. 본문 연구 들어갑니다. 처음 부분은 발단입니다. 근데 그 발단부터 전개, 위기 이렇게까지 쭉 그냥 다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좀 생략이 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벌써 첫 문장부터 이제 떠돌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 영달이라는 친구가,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친구가 아닙니다. 아저씨입니다. 그 양반이 이제 그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겨울이 되면서 이제 공사판 일이 끊겼단 말이야. 그 공사판 일이라는 게 하루 일해서 하루 일당 벌어먹고 사는데, 공사가 끊기니까 돈 나올 구석도 없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공사판을 찾아서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새벽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그래요. 이 영달이라는 사람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배경 묘사죠. 밝아오는 아침 햇빛 아래, 아침 일찍부터 나섰군요. 헐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근데 겨울이니까 아침 햇발이 이제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면 벌써 이거는 뭐 아침 7시 이후, 그죠? 그 정도쯤 됐을 거예요.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 아주 추운 겨울이야. 시냇물이 얼 정도면 진짜, 흐르는 물이 얼 정도면 진짜 추운 계절이죠.
바람소리가 먼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소리가 베면서 지나갔다. 공감각적 표현을 썼네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이 양반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배경 묘사가 됐는데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는 것. 바람소리, 청각적인 것을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해가지고서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니 청각의 시각화라고 할 수 있겠지.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역시 어려운 현실, 황량하고 고달픈 현실을 보여주는 배경입니다. 자, 그가 넉 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막판이라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자, 등장인물의 심리를 그대로 서술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이야기지. 그쵸? 전지적 작가 시점의 흔적.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다리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밥을 외상으로 먹고 있었군요. 근데 그걸 이제 띄어 먹고 달아나려고 하는 거야. 그래요. 보통 한밭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공사판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왜냐하면 여기저기 편의점이니 식당이니 많아져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 시설들, 기본 시설들이 미비했잖아. 그리고 공사를 갖다가 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식당 업자가 공사판으로 치고 들어와. 그리고 가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에서 뭐 밥만 파나? 여러 가지 필요한 일상 물품들도 같이 편의점처럼 판매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공사 다 끝나면 없어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누군가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이 누군가가 이제 뒤에 나오는 정씨예요.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흙이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자, 요렇게 흙이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방은 고요한, 아침나절에 고요한 상황이다 이거죠.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그 완전히 그냥 묵음 상태는 오히려 고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던 조그만 소리가 이제 뭡니까? 다른 큰 소리들에 묻혀가, 큰 소리들이 안 나니까 그런 소리들이 강조해서 들리는 거. 그러니까 왜? 그 고요한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런 음도 없는데 그냥 심장 뛰는 소리라든가 또는 시계 돌아가는 소리, 째깍째깍. 요런 소리가 강조해서 크게 들리면 그만큼 고요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 바로 그런 표현 있죠. 그런 흙이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리 쪼인 곳은 녹기 시작하여 붉은 흙이 질척해 보였다. 다가오는 사람이 숲 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벌겋게 붙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발자국이 남는 거죠.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다리 쪽을 보면서 봤다.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다리는 작달막했다. 그는 팽팽하게 불러오른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 여기서 배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죠? 백팩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백팩이라고 하기보다는 세게 가깝죠. 주머니 그냥, 그지? 끈달린 주머니. 70년대 말이지. 그거를 중국의 전설적인 무술 영화 배우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영화에 매부 나와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70년대. 쌔기라고 하는 거.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그 쌔을 갖다가 들러매고 다니는 젊은 여성들도 있는데. 근데 하여간 옛날에는 엄청난 인기였지. 팽팽하게 불러오른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매고 머리에는 개털모자라고 하는 거? 아무래도 저걸 것 같아요. 뭐냐면 왜 군밤장수, 고구마장수 뭐 이런 양반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 있잖아, 그지? 이렇게 쓴 내리면 귀까지 다 덮이는 거, 턱까지 이렇게 붙이는 거, 그죠? 그 개털모자를 귀까지 가려 쓰고 있었다. 그래요. 그 밑에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오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교과서 편제에서는 그렇게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내용들은 살짝 빼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9금적인 측면이 있는 것들은 또 빼버리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봅니다.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밥값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가 길에서 우연히 정씨를 만난다. 지금 만난 거예요. 정씨는 교도소에서 나와 그쪽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제 고향인 삼포로 가고 있다. 근데 이 삼포가 실제로 있는 지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상의 공간이죠. 네, 삼포로 가고 있었다. 함께 길을 걷던 그들은 국밥집에 들르고 그 국밥집에서 술시중을 들던 백화라는 여자가 도망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네. 작년 겨울에 어디 있었어? 들고 있던 국그릇을 내려놓고 영다리는 언제요? 하고 나서 작년 겨울이라고 재차 말하자 껄껄 웃기 시작했다. 네. 좋았지. 정말. 대전에 있었습니다. 옥자라는 애를 만났었죠. 그땐 공사장에서 별일도 없었고 노임도 실했어요. 노임도 실했다는 이야기는 임금이 좀 많이 나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 살림을 했구만. 그러니까 옥자라는 여자랑 살림 차려서 같이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얘기는 없어요.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애도 하나 가질 뻔했었는데 지난 봄에 내가 실직을 하게 되자 돈 모으면서 모여서 살자고 서울로 식모 자리를 구해서 떠나갔죠. 그래서 식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안일 도와주는 가정부.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주로 시간 맞춰서 방문을 하고 또 시간 돼서 그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도우미, 생활 도우미, 가사 도우미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지만 옛날에 아예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땅 그 방 한 칸 따로 그 내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온갖 그 일을 갖다가 도와주던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식모라고 했었는데 나이 든 양반들도 있었지만 젊은 처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처자가 공부도 좀 했으면 시골에서 공부 좀 했으면 이제 그 주인집 애들도 이제 물론 이제 국민학생 같은 경우에 이것저것 가르쳐주기도 하는 가정교사 역할도 좀 하고 했었는데 말이지. 하여간 서울로 식모 자리를 구해서 떠나갔죠. 하지만 우리 같은 떠돌이 언약 따위를 지킬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게 자기 처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자조적인 인식입니다. 적어봅시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 네. 요렇게 볼 수가 있죠.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 애 때문에, 즉 옥자 생각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새우는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보다는 지금도 현재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그리움이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정씨는 흐려진 영다리의 표정을 옥자와의 그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얼굴 표정이 흐려졌다 이 소리 아냐? 표정을 무심하게 쳐다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조용하게 말했다. 가끔 가다가 요렇게 정씨가 말이죠.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씩 툭툭 총철살인이라고 하지 짧은 말로 핵심을 찔러주는 그죠? 그런 것들을 던지는데 장난 아니에요. 물론 그거 다 황석영 선생 그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사람이란 곁에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있게 되는 법이요. 그래. 계속 마주치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럼 이제 정이 듭니다. 진짜 고운정보다 미운정이 더 떼기 힘들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 거죠. 저절로 있게 되는 법이요. 그래. 쥐란으로 갔던 뚱뚱이 여자가 이게 이제 그 식당 주인이야. 호들갑을 떨면서 돌아왔다. 아유 어쩌나 눈이 올 것 같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부는구만. 이놈의 두상이 꼴에 도중에서 가다 말고 돌아올 게 분명하지. 이 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도망간 백화라는 여자를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씨가 뚱뚱보 여자의 계속될 수다를 막았다. 월출까지는 면리요. 면리 발음 잘못했다. 면리요 이래야죠. 그죠? 다시 월출까지는 면리요. 한 60리 돼요. 오, 10리가 4km니까 4, 6, 20, 24km 정도 되네. 버스는 있나요? 오후에 2대쯤 있지요. 인연을 딱 잡아갖고 막차로 돌아올 텐데 참 어디까지 들어가슈?
자, 이랬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백화라는 여자죠. 영다리가 말했다.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땅끝까지 가겠다는 얘기네? 예. 바다? 멀리 가시는군. 요 큰 길로 가실 거요? 자, 혹시라도, 큰 길로 가게 되면, 이제, 또, 백화라는 여자, 만나게 되면, 잡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인 거지. 정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는 의자에 궁둥이를 붙인 채로 앞으로 다가 앉았다. 부탁 하나 합시다. 가다가, 22쯤 되고, 머리는 긴 데다가, 외눈 쌍꺼풀인 계집년을 만나면, 캐봐서, 즉, 이러고 저러고, 물어봐서, 네, 좀 잡아오슈. 내 현금으로 딱 10,000원 내리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00원이면. 그 당시 10,000원이면. 70년대. 네.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70년대. 선생님이 70년대. 그래도 국민학교 이제 막 들어가던 시기인데. 그때 기억에 남아있는 그게 별로 없고요.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왜 지금 1,100원, 1,200원 정도 하는 그 삼립빵에서 나오는 크림빵 있어. 하얀 크림 들어가 있는 빵. 그게 그 당시 10원이었어요. 10원. 그 100배가 오른 거야. 120배가 오른 거야. 그지?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삼립 호빵이라고 하던 게 처음에 출시됐는데 그때가 이제 상품으로 나온 게 20원. 호빵 한 개. 예. 그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10,000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 정말로. 예. 거의 그 일반 사무직 월급에 거의 한 뭐야? 얼마쯤 될래나? 그러면 1200배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네. 한 3분의 1 정도 될래나? 10,000원 하면? 네. 정씨가 빙그레 웃었다. 영다리가 자신 있다는 듯이 기세 좋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시오. 대신에 데려오면 꼭 10,000원 내야 합니다. 아, 내다뿐이요. 예서 그냥 하룻밤 푹 묵었다 가시구려. 좋았어. 그들은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 일어섰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의 뒷덜미에다 대고 여자가 소리쳤다. 머리가 길고 외눈 쌍꺼풀이에요. 이쯤 아쉬움. 짠.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쯤 되겠고요. 자, 발단에서 일어나는 우리 중요한 사건 정리해봅시다. 그러니까 저 거기 작품 제일 앞에 그 부분에다가 이제 발단 적어주시고, 아니면 여기까지 딱딱 끊고 발단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네. 일단 발단에서 중요한 일, 바로 배경묘사, 배경 제시가 되고 인물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바로 뭡니까?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된다는 거야.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 건 아니에요. 실마리, 백화를 잡아오는 사건, 그렇죠? 요것이 제시가 됐다.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여기까지가 발단.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전개가 되겠지요. 해가 여기서부터 말이지. 예. 가봅니다. 해가 낮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주위는 누런 색안경을 통해서 내다본 것처럼 부옇게 보였다. 바람이 읍내 신장로, 신장로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든 큰 길을 말하는 겁니다. 예. 신장로 한복판에서 회오리 기둥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오, 그래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는 얘기지? 그들은 고개를 쳐받고 신장로를 따라서 올라갔다. 영다리가 담배 한 갑을 샀다.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황량하고 좀 스산하고, 그쵸? 그런 분위기야. 그래. 그들이 마을 외곽에 작은 다리를 건널 적에 성긴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허공의 차츰 흰색이 빡빡해졌다. 점점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쵸? 예. 한 20채 남짓한 작은 마을을 지날 때쯤 해서는 큰 눈송이를 이룬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왔다. 여기서 흰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왔다. 이 눈이라고 하는 소재는요, 여러 가지 그 상징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색깔이 희니까 순결, 순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얀 게 내려 덮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지, 정화의 이미지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일을 싹 잊고 이제 새 출발하러 간다 이거지. 하는 중이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것이다 보니까 시련, 고난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눈 쌓인 길은 함부로 산길 같은 데 가면 안 돼. 왜? 눈이 덮여가지고 그 안에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 그러다가 이제 구덩이 같은 데 있으면 푹 빠지고 발목 삐거나 심하면 골절도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위험함도 같이 곁들여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봅시다. 눈이 찰져서 걷기에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고, 그래도 이제 큰 길로 가니까, 그치? 눈보라도 포근한 듯이 느껴졌다. 눈보라, 포근한 듯이 느껴졌다. 그래요. 그들의 모자나 머리카락과 눈썹에 내려앉은 눈 때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노인으로 변해버렸다. 호호, 그렇군요. 도중에 그들은 옛 원님의 송덕비를 세운 비각 앞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다. 송덕비라고 하는 것은 그 원님이 이제 그 마을에서 행한 일을 갖다가 칭송하는 내용으로, 보통은 그 동네 양반들이 다 좋은 말 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비석을 만들어주고, 비석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각이라고 해서 이제 조그마한 그 기와 올려가지고 건물도 지어주잖아. 그런 거죠. 비각. 그래요. 앞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다. 그 앞에서 신장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갈래길. 그치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치? 함석판에 페인트로 쓴 이정표가 있긴 했으나 녹이 슬고 벗겨져서 잘 알아볼 수도 없었다. 요새는 이정표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특별히 지도가 없어도, 물론 이제 그 휴대전화로 이제 내비게이션 다 해가지고선 가지만, 이정표만 보고도 잘 돌아다닐 수 있는데, 어디로 가면 어디까지. 거기다가 요새는 또 도로에다가 페인트로 칠까지 해놨잖아. 핑크색 길, 푸른색 길, 이래가면서.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말이죠. 그건 잘 해놓은 것 같아. 그 핑크색으로 막 페인트 칠해놓은 거, 도로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분기점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유도를 해놓는 거죠. 그건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아.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여하간,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무려 50년 전이야. 그런 거 없었어요. 이정표가 있긴 했으나, 녹이 슬고 벗겨져서 잘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비각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완전 노숙자네, 그지? 정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야, 그놈의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통년들겠어. 이거 눈 오는 모양을 보니까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데. 처음엔 기분도 괜찮았지만 이렇게 오다가는 길 가기가 그리 쉽지 않겠는걸. 눈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죠? 까지 가는 데까지 가고 내일 또 갑시다. 저기 누가 오는구만. 네. 흰 두루마기를 입고, 그래요. 70년대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흰 두루마기 같은 걸 입고 다니는 양반도 있나봐. 놓친 애들이, 그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를 깊숙이 내려쓴 노인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렇지, 조심해야지. 노인의 모자챙과 접힌 부분 위에 눈이 빙수처럼 쌓여 있었다. 빙수처럼. 네. 정씨가 일어나 우벅하면서, 영감님, 길 좀 묻겠습니다요. 물으시오. 월출 가는 길이 아래입니까? 저 윗길입니까? 윗길이긴 하지만 재가 있어놔서, 이 재는 고개를 말하는 거죠. 아무래도 수월치 않을 거야. 아마 교통도 두절될 모양인데, 그게 버스라도 있으면 버스 타고 올라가면 되겠지만, 이게 걸어가는 길로는 이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지만. 아랫길은요, 거긴 월출 쪽은 아니지만 고을 셋을 지나고 나면 감천이라고 나오지. 영다리가 물었다. 감천에는 철도가 닿습니까? 다탐하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지 뭐. 그래요. 그럼 감천으로 가야겠구만. 네. 정씨가 인사를 하자 노인은 눈이 가득 쌓인 모자를 위로 들어보였다. 인사 푹푹 하는 거야. 잘 가시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자기가 나이가 많은 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고, 잘 가시오. 그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 여기서 이제 전개가 다 지나가고, 사실 이 작품에서는 위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특별한 그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막 줄거리가 꼬이는 건 없으니까. 그냥 전개 가다가 이제 절정으로 가는 거야. 이 중략 부분에서 이제 전개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길을 걷다 소나무 숲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납니다. 인상 차이가 분명하잖아, 그치? 네. 얘는 쌍꺼풀에다가 머리 길고, 그쵸? 22쯤 돼 보이고. 네. 백화를 만난 정씨와 영달은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된다. 즉, 세 사람이 다 고향 앞으로 해서 가는 거야. 세 사람은 기차역이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하고, 그리고 길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 들러서 모닥불 피워놓고 살아온 인생 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백화 이야기가 중심이 됐죠.
몸을 녹일 겸 찾아든 초가에서 각자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한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되는 거고요. 네. 그래. 거기까지 전개 적어줍시다. 전개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시작이 된 거야. 백화를 만났으니까 두 사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백화의 만남이죠. 백화와의 만남. 그리고 세 사람의 대화, 그렇지? 네. 네. 만남 플러스 대화,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물론 이 전개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 사건 발생, 그렇지? 구체적 사건 발생. 네. 일단 이렇게 되고요. 네, 갑니다. 그 다음에 아직 초전역이 분명한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절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절정. 근데 이 절정 부분이 꽤 내용이 심각해. 나름. 네, 봅시다. 아주 심각한 건 아니고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봅시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 사방은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만큼 고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소리가 큼지막하게 들리고 나머지 소리는 다 죽어버리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고요하다는 분위기. 그래요. 뭐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고해, 고통의 바다, Sea of Heartbreak,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고해 아닌가. 이 불교적인 용어인데 말이죠. 예. 예. 괴로움이 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만 인생이란 또는 삶이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양반도 있더만. 네.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감옥뿐 아니라. 근데 여기서 왜 감옥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그 백화가 감옥 근처에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고 가던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서 이제 그래요, 술도 마시고 그러고 가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노동, 그래, 동네에서 이제 뭐 노동을 하게 되면 이제 지원을 나온단 말이야, 죄수들이. 그때 봐뒀던 죄수 하나씩을 잡아가지고서 옥바라지를 한 거야. 예, 음식도 넣어주고 면회도 가주고 이래가면서.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백화는 사랑이 고팠던 것 같아. 술집에서 술 시중 들은 여자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긴 하겠지만, 예, 그거는 이제 하룻밤, 그쵸? 예, 지내는 그냥 사랑도 아니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옥화는, 옥화래. 옥화는 저기 다른 작품의 주인공이고, 백화는, 예,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젊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바라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 사식도 넣어주고 담배도 넣어주고 면회도 가주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석방이 되면, 죄수 신분에서 벗어나면 그 옥화랑 하룻밤 지내고 떠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명을 보낸 거야. 예. 나름대로 순정파였단 말이죠. 백화가, 그죠? 예. 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씨도 이제 감옥에서 출소한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감옥 이야기가 나온 거죠.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뭐 따지면 다 고해 아닌가. 이렇게, 예, 툭툭 던지는, 예, 요약, 상황 요약적인 그 이야기, 예, 촌철살인의 이야기가 아주 괜찮아요.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가야지. 어두우면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이야 밤거리도 조명이 많아가지고서는 화나지만 이 당시 시골길은 진짜 가로수 하나도 변변치 않았는데 새까맣단 말이야, 불 꺼지면. 네. 해지면, 불 꺼지면이 아니고 해지면.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꺼야지. 상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여기서 깃은 둥지를 말하는 거죠. 보금자리로 찾아서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새들은 오히려 둥지로 모여드는데
이 주인공들은 오히려 길을 떠나야 돼. 그죠? 예. 서로 대조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쳐다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했을 때 새들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인물들과 대조적인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밑에서 보세요. 인물들과 대조적 소재.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는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이 말은 아직 정해진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쵸?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건 있긴 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아예 없었던가. 둘 중에 하나지 뭐. 그치? 네.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말했다. 시집 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그렇지. 술집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굴러먹던 그런 여자가 자기 과거를 갖다 다 속이고 새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을 간다.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고. 조용히 틀어박혀서 집에 농사나 거들죠. 동생들이 많아요. 자, 결혼도 포기하고 이제 뭡니까?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이군요. 얘도. 그렇지. 잘 먹고 잘 사는 집에 같으면 왜 가출을 했겠어. 집에서 나왔겠어. 그죠?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쳐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져버렸다. 아이고, 드디어 사고를 당했구만요. 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아이고 이러면서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자, 영다리의 배려심. 그쵸? 네.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네. 배려심, 따뜻한 마음 적어주세요. 그동안에 좋은 것도 별로 없었잖아. 그죠? 적어봅시다. 백화는 영다리 등에 엎이면서 말했다. 무겁죠? 이거는 이제 나름 미안해서 하는 말이죠. 그죠? 네. 등에 엎이는 게 미안해서. 근데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자, 여기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서부터 시작해서 가뿐한 느낌이었다 까지 묶음표 해주시고요. 이거 나름 의미 있는 겁니다. 뭐냐면 상호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상호간의 유대감 형성.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얜 왜 이렇게 몸무게가 가벼워? 그동안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나? 이제 연민의 정이 끌어오르는 거야지. 그죠? 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그래요. 옥자를 떠올리면서 얘도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치? 연민을 느껴주는 거야. 자, 눈시울이 화끈했다. 밑에다 연민 적어주시고. 백화가 말했다. 네. 뭐라고 말하냐? 어깨가 참 넓네요. 넓으네요. 그쵸? 넓네요. 네. 한 세 사람쯤 없겠어. 띵.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자, 근수가 모자란다라는 얘기는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그쵸? 네.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말은 좀 표현은 좀 거친데 그래도 거기에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쵸? 배려해서 말하는 거죠. 네. 그들은 7시쯤. 자, 벌써 7시면요. 벌써 캄캄해진 다음이에요. 겨울이잖아. 그치? 겨울이면 5시 넘어가면 이제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이제 6시 넘어가면 진짜 깜깜해진다고. 그치?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그래.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다.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번 사람들 이제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메뚜기도 한 cal 있네. 그런 식이죠.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계속 부축해갖고 오고 있네. 그래요. 이제 업은 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제 내려놓고 부축해가지고 오고 있는 거야.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치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인데. 방향이 다르군요.
그쵸? 예. 여비는 있어. 여비까지 걱정을 하고 있네. 여행 비용, 그죠?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자,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라고 하는 거. 이 방식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죠. 경험이, 그지?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비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여비 있으면 뭐 표 사가지고 가면 되지. 차 타고 가면. 그쵸? 예. 근데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 시루떡을 사 먹었다. 이 팥 시루떡 그 뒤에 보면요, 요것도 중요한 하나의 기능을 하는 소재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백화가 자기 몫에서 뚝 잘라가지고 영다리에게 더 주거든, 얹어주거든. 바로 그건 이제 뭐냐면 그 백화도 영다리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밑에 보세요.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서 영다리에게 내밀었다. 짠. 내밀었다 밑에다 고마운 적어주시고, 예. 그 다음 그 바로 위에 팥시루떡 그거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네. 팥시루떡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 영달에 대한 백화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소재다. 이런 얘기죠. 영달에 대한 백화의 유대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네. 유대감 정리되죠? 네. 갑시다. 네.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고맙다 이거지. 네. 그래요. 그 밑에다가 고마움, 배려, 그렇죠. 같이 적어주시고,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자, 그 다음 말. 이거 굉장히 그 영다리 등에서 등에 업혀갖고 오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예. 그 다음 대화가 뭐냐면 이제 같이 가자는 얘기인데, 그런 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날 처음 만났잖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면 그래 같이 살만 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딱 삘이 오는 거지. 봐봐요.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짠. 여기서 영달에 대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나 따라서 같이 갈래? 그럼 내가 뒷바라지 잘해줄게.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일자리를 주선해 준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거기 눌러앉게끔 만든다는 얘기지. 자기 곁에 두고 싶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배려심 있는 남자 만나기 쉽지 않다 이거지. 그것도 알아. 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겪어본 사람 아니야. 남자들을 특히. 그쵸? 예. 물론 술자리에서.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남자 보는 눈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따뜻한 말로 또 위로도 좀 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는 얘기지. 사람은 사람을 잘 알아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거짓으로 그 행동을 해댄 것도 아니고, 영다리가 말이죠.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그래요.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그랬더니 정씨는 옆에 있다가 뭐라 그래요? 나야 뭐 삼포로 가는 일이지만 이건 정씨의 고향이거든. 뭐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영다리, 당신은 그렇게 한번 해보쇼? 권해주고 있단 말이죠. 네. 정씨도 영다리에게 권유했다. 근데 영다리는 대답을 안 해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왜? 갈등 중이죠. 왜 갈등을 하는 중일까? 그냥 좋은 여자 있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살림 차리면 되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지금 당장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일거리를 찾아가는 입장 아니야. 그런데 백환의 동네에 간다고 해서 일거리가 금방 나타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겨울이잖아. 공사는 겨울에 안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은 지금 공사 기술을 갖다 배운 것이고, 그치? 네. 그러니까 자기 한 입도 챙기기 어려운 판에 옥화까지. 그래, 내가 옥환의 고향에 객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먹여 살리는 것은 내 몫일 텐데, 옥화한테 기대서 살 수가 있나? 얹혀 살 수가 있나? 그거는 안 되죠, 사람이. 그지? 예. 아니, 적어도 옥화를 배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런 정도 마인드는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야. 그쵸? 예. 자기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처지죠. 그쵸?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거지. 자신 한 몸도, 그쵸? 그러니까 한 몸 같이 넣어줄까? 예. 자신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야?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된 거죠.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어?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비상금이 1,000원쯤 있다. 그거 좀 모아놓긴 했네. 그거 밥값 내고 가지. 그것도 아끼더라고. 먹고 튄 거야. 네, 먹튀한다, 먹튀. 어디로 가려고? 뭐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그러니까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라고 하는데, 이것은 백화를 따라갈 수도 있는 입장이긴 하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만 거기에 보장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잔에 피곤하게 기대 앉은 백과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구먼. 아까 들은 얘기도 있고. 폐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영다리도 동의했어. 아, 또 아루 2년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즉 떠돌이 생활 마감하고 이제 정착을 해서 살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아,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뜨내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신세를 청산해야지. 그랬더니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또 한 번 고민. 그죠? 예. 같은 고민이에요 계속.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람,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쑥덕쑥덕 거리고 있다가 자기 잡아서 그 술집에 다시 남기는 거 아니야?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지켜보고 있었다. 영다리가 말했다. 자기 이제 속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 뭐 능력이 있어야죠. 자, 내 한 몸 감당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백화까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삼포에 같이 가실라우? 그러면 이제 백화 쪽은 잊어먹고 삼포 쪽으로 같이 갈라우? 뭐 어쨌든 해놓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그 비상금 전체네? 1,000원쯤 됩니다라고 그랬잖아. 여비가. 그치? 근데 그걸 다 주고 있어요. 이 사람 어떡하려고? 그만큼 이제 그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이란 얘기지. 착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죠? 한마디로. 네. 비상금 전액이요. 저 여자를 보냅시다. 백화의 제의를 거절하는 거지요. 네.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거기서 기차표도 사고, 네.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다. 삼립빵 2개. 진짜 나왔다. 삼립빵 2개. 아까 얘기했던 찐 달걀. 근데 뭐가 없어? 음료수가 없네. 이때 이제 먹는 게 사이다죠. 칠성 사이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기차를 탈 텐데 잘 가슈. 당신이랑 같이 못 가겠어. 이런 얘기야.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주인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자, 아무도 안 가나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정씨랑 영다리에게 동시에 다 제의를 한 거야. 당신들 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 같은데 그런 좋은 사람들이면 내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정씨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까지는 그 백화가 몰랐다는 얘기죠.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짠! 여기서 이제 제대로 얘기하는 거야. 거긴 내 고향이다. 갈 곳이 있다. 당신도 고향 가는 거잖아. 나도 고향 가는 거야.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그래.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그만큼 고마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죠? 네. 그리고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기서 본명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야? 본질의 표상이거든. 본질의 표상. 그치? 네. 그래요. 본질의 표상. 사람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그리고 그와 나와의 그 관계, 의미, 요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름을 모른다 하면 그게 아니지. 네. 바로 그런 거잖아. 몇 달째 같이 강의실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 갖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선생된 도리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름도 몰라. 야, 거기 학생. 이러면 그렇게 지명된 학생 속으로 기분이 어떻겠어? 오늘 처음 온 학생이라면 몰라도 몇 달째 같이 수업을 하네. 저 인간은 내가 몇 달째 지 수업 들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럼 본전 생각나는 거지. 내가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이래가면서. 그죠? 네. 그런 거잖아. 그죠? 미친. 제 이름은 아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인생에 별로 의미를 둘 가치가 별로 없는 존재라는 의미 아니야.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 맺어갈 때,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상대방 이름, 한 번 소개받은 사람, 그리고 인사를 나눴던 사람 이름을 기억해 두는 건 그만큼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몇 년이 지나가도 이거 누구시 아닙니까 하고서는 이제 만나. 나는 그 사람 기억도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도 이 사람 누구더라? 옛날에 한번 만나긴 만났는데 이름이 뭐더라? 그럼 이제 땀 삐질삐질 나는 거야. 그쪽에서 반갑다고 내 이름까지 기억해주면서 이제 막 손잡고 흔드는데 말이죠. 그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이러면서. 그때 이런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잘 되시고? 어이구,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내용까지도 기억을 하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지. 나는 모르는데 이러면. 그쵸? 그런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그걸 갖다 속이고 백화라는 가명으로 행세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자기 본명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이 두 사람에게는 이제 심리적인 거리감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졌다는 얘기죠. 심리적 거리감은 이제 뭐 되고 소멸되고, 그 다음에 유대감은 오히려 극대화되는 거죠. 유대감은 극대화. 그렇죠? 높아지는 거야. 그치? 네. 심리적 거리감은 없어지고 유대감은 높아지고, 자기의 진정한 모습,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열어줬다 이러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오픈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 이제 한자성어로는 이제 간담상조라고 얘기하는데, 간과 쓸개를 내보이면서 사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는 이야기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 부수적으로.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교과서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나중에 마음 바뀌면 자기 찾아오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 인상착의 알잖아. 머리 길고, 그 다음에 외눈 쌍꺼풀. 그치? 네. 거기에다 본명까지 알면, 예전에는 시골에서 사람 찾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네. 대충 이 동네 아무 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생기고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그러면 글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에다가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이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디 사는 누구 아닌감? 하고서 이제 아는 척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사람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 70년대에는 거기다 또 시골에 인구가 별로 없었거든. 예. 외지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그냥 그 고향 마을에서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야. 예. 다 선후배고. 시골살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마음 바뀌면 찾아오라는 나름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야.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백화가 자신을 찾아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답 서술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래 자신의 본명을 가르쳐주면서 모든 것을 이 두 사람에게 다 오픈한 마음의 상태, 그죠? 그런 정도로만 이제
적어주시고, 그다음 심리적 거리감을 완전히 없애고 이제 유대감이 그만큼 더 강해졌다 또는 커졌다 끈끈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죠.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짠. 여기까지가 이제 절정. 네. 여기까지가 절정입니다. 지워야 되겠다. 다 썼다 했죠. 그렇지? 절정이면 이제 사건의 갈등의 최고죠. 사실 여기서는 갈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갈등이 없는 구조야. 여기까지가 절정. 백화와의 헤어짐. 그렇죠? 이별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이별하는 동안에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치? 네. 이름을 알게 됐다는 거. 그쵸? 네. 본질을 드러내는 이름. 그 다음 결말입니다. 그 다음엔 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그럼 이제 한 8시쯤 되는 거네. 깨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눈발! 고난, 시련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기차는 연착이었다. 또 늦어지네. 눈이 오니까.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예전에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막 담배를 피웠어요. 심지어 버스를 타고서, 그것도 한겨울에 창문 다 닫혀 있는데 추운데 그 안에서도 담배 피고 막 그랬었다니까. 예전에. 참 미개했지. 그러다가 이제 아시안 게임 86년도 88년도 올림픽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열리면서 이제 캠페인을 벌인 거야. 이제 그런 그 미개한 문화는 우리 버립시다 해가지고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차 안에서 또는 이제 그 실내에서 담배 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안 좋게 생각들을 하고 금하기 시작했죠. 네. 자,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한 말인 줄 알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한 사나흘도 촌생활 못 배겨나요. 자, 여기서 이 사나흘도 촌생활 못 배겨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천성이 그런가? 워낙 떠돌이로 사는 것이 몸에 배서 한 군데 정착을 못하는 것일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뒤에 보면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하긴 그럴 거요. 자, 여기서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하긴 그럴 거요. 아직까지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래요. 떠돌이 생활이 몸에 밴 백화는 고향에서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정씨도 동의를 해주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 뒤에 문장.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요거 인정이 변해간다. 요거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 비판적인 대화가 되는 건데 문장이 내용이 되는 건데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바로 이런 거야. 자, 고향으로 돌아갔다. 백화 같은 여자가 백화가 돌아갔다 쳐. 근데 마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쟤 밖에 나가서 고생 좀 진탕했나 봐. 근데 그 당시에 여자가 나가지고 집 떠나서 고향 떠나가지고 나가서 고생을 한다고 하면 바로 공식으로 뜬단 말이야. 이게 뭔데? 쟤 어디 술집에 가서 일이나 좀 하고 왔나 보지. 그럼 이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상태일 거다 이러니. 그러면 말이죠, 오히려 불쌍하다,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서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왕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깔끔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았다 이거지. 근데 쟤는 여기저기 굴러먹다가 안 좋은 버릇만 들여갖고 왔다 이거지. 가까이 하게 멀다 이러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게 이제 대화할 때 눈빛, 표정 이런 데 다 드러나면 백화 같은 사람은 거기다 정붙이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모처럼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취급한다고 생각을 해봐. 못 버티죠. 이거는 백화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개인의 심성 때문에
떠나오는, 다시 고향을 뜨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떠나게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1, 2년 안에 인정이 변해간다. 인정은 백화의 인정 얘기가 아니라니까. 마을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진짜 동네 바보도 다 동네 식구라고 해가지고서는 같이 무슨 잔치 있으면 같이 먹이기도 하고, 그쵸? 야단 칠 일 있으면 또 야단도 치고, 감싸 안으면서 딱 공동체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인심이 다 변해버려가지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보듬어주지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판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산업화됐다, 사람들이 이해타산만 따져? 아니, 애초부터 가진 거 없었는데, 백화는. 거기서 무슨 이해타산을 따져? 애초에 없었는데. 그럼 그 자기한테 득될 게 없다고 해가지고 왕따를 놓는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잖아, 그죠? 네. 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그래요. 당시 팍팍해진 인심에 대한 비판의식이 보이는 거죠. 네. 적어봅시다. 당시 팍팍해진, 장팍해진, 차가워진. 그것도 좀 그렇다, 그죠? 네. 생각나나요? 팍팍해진 인심에 대한 비판적 인식.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요거는 지금 백화 개인의 문제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말을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어디 일들 가슈? 아니,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도자. 이 도자가 뭘까요? 도자가 뭘까요? 도자. 글쎄요, 도자를 끈다? 불도저를 말하는 겁니다. 불도저. 근데 이 불도저가 어떻게, 왜 도자가 되느냐? 이거를 일본 애들이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부르도자 이렇게 됐거든. 부르도자.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도 부르도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르를 갖다 빼는 거지. 도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 일본식 그 외래어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일정 때 흔적이죠. 외정 때 흔적이야. 네. 도자. 그 일본 사람들은 참 그런 말들을 갖다 잘 만들어. 끊어가지고. 우리도 물론 요새는 뭐 앞글자만 따가지고서는 이제 그 줄임말을 갖다가 많이 쓰기도 하긴 하는데, 네. 근데 그냥 앞글자만 따는 것은 그런대로 좋다 이거. 얘네들은 의미를 갖다가, 일본 애들은 의미를 완전히 바꿔가면서도 막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보통 그 스댕 그릇 하는 스댕. 이 스댕이 원래 말은 뭐냐면 스테인 리스 스틸이야. 그 녹슬지 않는 강철이라는 의미인데, 스댕은 뭐만 가지고 얘기하면 요거야. 요거는 없다, 요거는 강철이다, 그쵸? 예, 그 얘기인데, 녹슬지 않는 강철. 그러면 요것만 따오면 뭐가 되는 거니? 이건 녹그릇이 되는 거지, 그쵸? 녹슬지 않는 강철인데, 그치? 이 스테인을 갖다 발음을 갖다 못해야 돼. 스탱 이러는 거거든. 스탱 그릇. 녹그릇이야, 녹그릇. 강철 그릇이 아니고. 자,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걔네들은 줄임말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요.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끔. 뭐 하여간 도자를 끄는데, 삼포의 소요? 그거 어디 공사 벌일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랑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자, 이거는 옛날 과거의 고향 모습이죠. 그만큼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마루,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뚝을 쌓아놓고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추럭. 이건 오히려 또 오리지널 발음에 가까운 발음인데? 추럭. 그쵸? 원래 T 다음에 R이 오게 되면
T가 그냥 T로 발음 나는 것이 아니라 취로 발음 납니다. 그 추리, 그죠? 트럭이 아니라 추럭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거 꽤 많아. 예를 들면 이제 그 S 다음에 K가 오게 되면 이거는 키읔으로 발음 나는 게 아니라 원래 원 발음은 쌍기역으로 거의 발음 나죠. 스카이 이런 식으로, 스카이, 스킬, 그죠? 스킬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발음 나는데 오히려 추럭은 오리지널 발음에 더 가까운데?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나는다고? 뭐 때문에요? 낸들 하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자, 관광 호텔을 짓기 시작한다? 여행객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 먹고 살만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먹고 살만해져야 여행을 다니는 거지. 먹고 살기 팍팍해 봐 여행 다닐 틈이 어딨어. 그치? 자시 선생님은 주로 이제 이 수업을 일요일 날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녹화도 하고 수업도 하고 보다 보니까 일요일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쉬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끝나면 편집해야지 또.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거의 삶의 패턴이 월, 화, 수, 목, 금이야. 토요일은 수업이 더 많고 오히려. 옛날에는 주중에도 수업이 많았는데 말이죠. 요새는 그 주중에 영어 수학 과목에 학생들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국어 수업은 거의 주말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말에 그냥 다 몰려 수업이. 그래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이건 뭐지? 이공계통 연구원 생활도 아니고. 자,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째 됐어. 가족들이 불만들이 좀 많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이제 우리는 주로 언제 놀러 가냐면 이제 방학 끝날 때쯤. 방학 때는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이랑 지지고 볶고 진짜 월화수목 금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방학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제 휴가철 다 끝나면 이제 막바지에 밤샘으로 가잖아. 새벽 1시나 2시에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동해를 가든 어딜 가든 가가지고 일출도 보고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좀 놀다가 점심 먹고 그리고 오는 거야. 무박 2일이죠. 그게 여행이야. 그래야 또 그 다음날 또 정상 수업이 또 이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좀 패턴이 좀 달라요. 요새는 이제 그렇기도 좀 힘든 게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죠? 자, 딴 얘기인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 관광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여행객들이 많다. 여행객들이 많다는 것은 먹고 살만하다. 산업화 시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됐단 말이지. 돈 번 사람들 많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돈 벌 거리가 생긴다는 얘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당장 뭐가 거리가 좋다 그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에요. 미리 예견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이 사업을 미리부터 준비하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래, 자동차들도 늘어날 것이고 여행들도 많이들 다니게 될 테니까 이런 데다가 먼저 뭐를 하자, 개발을 해놓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대. 짠. 이 양반도 지금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없대 한 거 보니까 인용을 한 거군요.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가 장까지 들어섰는 걸.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거지?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에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했어?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왜냐면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자, 요거요. 하늘을 잇는 법이다. 보통은 이 하늘을 갖다가 말이죠, 보통 자연으로 보통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자연을 잊어버린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서구식 마인드, 그쵸? 그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자연을 잊는다, 자연의 고마움을 잊는다, 뭐 그렇게도 해석은 되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했을 때 그 하늘은요, 자연의, 그치, 섭리죠. 자연의 순리, 그치?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야.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네, 최초에 사람들이 그냥 몇 사람 안 되고 그렇게 그냥 동네에서 오밀조밀하게 그냥 옹기종기, 오밀조밀은 아니고 옹기종기 모여 살 때는 그 안에서 다 뭔가 문제가 생겨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원칙들이 있었어. 그게 바로 자연의 섭리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엔 법에 호소해야 되고, 법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이미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예전에 그냥 마을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살 때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더란 얘기지. 그냥 자연의 고마움만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자연의 섭리, 순리, 요런 것 자체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자연에 대한 고마움 또는 자연에 대한 외경심, 요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 그래, 자연의 섭리, 순리, 거기다가 이제 자연에 대한 고마움 또는 외경심. 네. 주로 이제 그 참고서에는 이쪽에다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이걸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연의 섭리, 순리, 요걸 다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네. 산업화되다 보니까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네, 요거. 아까 그 백환의 동네에서도 결국 이 하늘을 잃어버린 게, 하늘을 잊는 게 되는 거죠. 이거, 그치? 아이, 사람이면 저렇게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을 안아줘야지, 감싸 안아줘야지, 보듬어서, 그쵸? 예. 또 동네, 마을 일원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치? 예. 그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적 진술이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죠? 네.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요거.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주제적 진술 아니겠느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 하나 더 써두자. 주제적 진술. 네. 됐죠?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말했다. 잘 됐구먼.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띵. 결국 이 삼포라는 고향이 공사판 일거리 찾는 그런 평범한 공간으로 전락이 돼버리는, 굴러떨어지는, 네, 전락이 돼버리는 순간이죠.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가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죠. 충격받은 거야.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자, 여기서 마음의 정처. 자, 요게 이제 바로 삼포의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죠. 고향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쵸? 그런 거죠. 예전에 황희정승이 지은 시조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고향에 가니까 노안이 오히려 밝아졌다,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었는데, 시조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노안이 와가지고 흐릿하게 잘 안 보여. 근데 고향에 가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왜? 옛날 그 풍경 그대로,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지내오던 그 풍경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잖아. 그러니까 안 보고도 그냥 다 길 찾아갈 수 있는, 오히려 눈이 밝아진 것 같은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바로 그런 거. 네. 근데 지금 이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그치? 네.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그래요. 작품 제목 삼포 가는 길 할 때 그 삼포 있죠? 이제 적어두세요. 삼포에다가 밑줄 치시고, 상징 의미 마음의 정처. 끝까지 읽어봐야 삼포가 마음의 정처가 되는 겁니다. 그 따지고 보면 삼포 가는 길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삼포가 옛날 삼포가 아니지만 끝나지 않은 길이죠. 영원히 찾지 못할 거 아니야. 그치?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삼포 가는 길은 영원히 계속되는 길이죠. 네.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의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리고 떠돌아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참 대단한 감수성이에요. 문학이란 게 그렇습니다. 예술가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 산업화, 73년이면 이제 막 산업화 돼가든, 그것도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 말이죠. 예. 서울, 저기 지금 어디냐면 구로 디지털 단지, 예. 뭐 요런데, 예. 가산 디지털 단지, 거기가 예전에 70년대는 구로공단 해가지고요. 제1공단, 제2공단 막 이래가지고서는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던 그런 지역이었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네. 다른 데로 이전해 가고, 예. 전환을 이루고, 그쵸? 예. 했지만, 사업체도 전환을 이루고, 제조업 공장들이 무지무지 많았었어요. 걔가 어릴 때 그 지역에서 살았었거든. 예. 가리봉동, 불어동 하는 동네. 예.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 우리 그 동네에서 흘러가는 그 안양천을 보게 되면 그 안양천 물이 새까맸다니까. 진짜 새까맸어요. 오염된 물이라. 냄새도 나고 기름 냄새. 어우. 근데 지금은 다 정화가 돼가지고 정화 사업을 벌인다 바람에, 그렇죠. 공장들도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네. 폐업도 하고 완전히 다 재개발돼가지고 이제 싹 바뀌었잖아, 그죠? 네. 지금은 그렇지.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거든, 거기가. 근데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그 도시와 산업화 때문에 인심이 다 바뀌게 된 것,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 밑줄도 쫙 쳐주시고요. 지금 영다리와 정씨가 살아가야 할 앞날, 그것을 암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요. 영다리와 정씨의 앞날을 암시하는 상징적 묘사죠. 배경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린 정씨의 내면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예. 지금 이 주친 부분 첫째, 예. 그 영달과 정씨의 앞날 암시,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정처를 잃은 정씨의 내면일 수도 있고,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 네. 되겠지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결말. 고향이 별했음을 알고 고향에 가기를 주저하는 정씨, 그쵸? 네.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결말. 결말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요거 지우고. 자, 보겠습니다. 결말 갑니다. 고향이 변했음을 알고 고향에 가기를 주저하는 가기 주저하는 정씨. 됐지? 네. 정씨. 예. 등장인물 이름들도 재밌어요. 영달, 그쵸? 네. 영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던 일이 잘 돼가지고 발전되고, 그리고 그 영화를 누리는 것, 그쵸? 네. 이루는 것, 부귀 영화를 이루는 게 영달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떠돌이로 살고 있는 반어적인 명명법으로 정씨한. 왜 정씨일까? 허구 많은 성씨 중에, 선생님도 정씨지만 한자로는 정씨, 그렇게 저랑 같은 정씨를 쓸 거예요. 근데 어감은 이제 바로 여기서 마음의 정처 할 때 그 정할 정자, 그지? 네.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인물이다 이거지. 그 정씨. 백화는 그래 순수하고 순결, 순정파적인 그 삶을 살았단 말이야. 물론 죄수들과의 그 관계지만. 그리고 결국 영다리가 업어주고, 그리고 정씨 일행과 이제 같이 오면서
그런 순수한 마음씨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고, 그쵸? 예. 근데 겉모습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음씨도 그러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본 모습을 찾는 것은 이제 점례라는, 그쵸? 예. 이름으로 돌아오면서 그래요. 마음에 점을 하나 꼭 찍어준 거지. 영다리의 마음, 띵. 나중에 여차하면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주고. 그 비공식적인 겁니다, 그거는. 예. 비공식적인 해석이에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작품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됐죠? 예. 그래요. 이게 사실 그 가운데 중략 부분에서 그 백화의 그 인물됨이라든가 성격 요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서술이 되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작품 전문 글이 길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구해보면 충분히 구할 수도 있어요. 쉽게. 예. 그 인터넷에 보면 그 파일도 돌아다니더라고. 네.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서 읽어보시든가, 아니면 집에 책 있으면 책 읽어보시든가, 아니면 가까운 도서관 찾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고 나오시든가, 비서도 할 겸. 네. 그렇게 한번 전문 구해보시면 이 작품 줄거리가 이제 쭉 일관되게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일단 요 삼포 가는 길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